일정이 EX나요? 네. 스피커가 응?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 보이시죠? 실행시키시고 이런 창이 뜨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혹시 집에서 이거 나오시면 업데이트만 설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밑에 동의함. 자, 그리고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하모 크말 이거 앉은 자리 일부러 제가 수업 자료 다 세팅 다 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포맷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론 폴더. 기본 작업 3.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셀이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꾸미는 기능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찾는다. 기억나세요? 여기 이런 규칙을 찾는다. 자,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새 규칙 창을 열어서 좀 수식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수식. 그래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신 게 마지막에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부, 제 화면 보세요. 기억만 되시겠어요? 새 규칙 창을 열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그리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시장 문자,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시장 문자, 학번 시장 문자 2009년. 자,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확인해서 서식을, 행정지 서식을 꾸민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학번 값을 가져오고 그 대신에 행전지의 서식을 꾸미실 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를 표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4개를 뽑았을 때 2019다. 이 2019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문자 2019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레프트, 미드, 라이트라는 수의 결과값은 문자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이 문자면 물어보는 지심값도 문자에 합니다. 그래서 쌍따옴 부분도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2급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문자로 물어봐 줘야 되고 행전체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는 열머리글에 달러를 붙여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커서 이동은 마우스로 마우스 조작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조작하시고 방향키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설명까지 해드렸거든요. 자, 같이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서식을 꾸미는 과정들을 거쳤었고요. 글꼴 스타일, 색, 밑줄, 채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와 보시면 첫 번째 행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2019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전체 서식이 바뀌지 않았네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 행은 학번이 2019 맞죠? 그래서 행전체 서식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행까지. 자, 그러면 조건부 2로 가겠습니다.
교재 49페이지.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같이. A사에서 F142 영역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이 문제는 체험 코드가 F 또는 S로 시작하는,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시작 문자 뭐 이런 개념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함수로 처리한다면 아마 레프트 함수 써야 될 건데 왼쪽부터 이런 개념으로. 행전체에 대하여 배경색,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고 O와 레프트 함수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잠깐만요. 여기서 몇 페이지 붙여놓고 있겠습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제가 50페이지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A4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G가 차장이면서 조건이네요. 총급여가 500만 미만. 또 조건이네. 조건 두 개네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절차는 뭐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수 다 끝나고 복수 다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엔더 조건이겠네요. 엔더 조건. 오케이. 그러면 엔더 조건을 처리하려면 무슨 함수가? 엔더 함수가 필요하다. 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엔더 함수 사용. 닷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진행을 하는 건 뭐 주어진 범위가 있었죠. A4에서 G1로.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 기능을 적용하라.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여기는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다루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 여기 아마 수식이라는 내용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창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이꼴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 다음 제가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다 확인하니까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지기값, 첫 번째 있는 지기값을 가져오시고 셀 주소 클릭, 참조. 이때 기본 주소 형태는 뭐라고요?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를 변경한다. 이 값이 기준값 차장이냐? 콤마, 조건 한 개. 자, 두 번째 쪽은 총급여 그럼 첫 번째 행에 있는 총급여 값을 참조하여 이때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취하셔야 된다. 여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 이 500만 미만이다. 그리고 엔드 조건이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정하시고 시사 셀 주소 앞에다 커서 옮겨 놓으시고 엔드 이동하시고 가로 닫고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 탭, 글꼴 스타일,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빨강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검토도 가능하겠죠.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되겠죠. 자, 조건부 3으로 3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50페이지
자, 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되시면 먼저 가시고, 잘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같은 속도로 진행하시고요. A사에서 F14 영역의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배경색을 표준색으로 녹색으로 지정하는 녹음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ORF 함수요. 다큐치 이용한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과거에는 문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번째 삼각형.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시면 두 번째 삼각형에 보면 한 주제 한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개의 규칙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지금 요즘 나오는 문제는 다 요거 하나 더 첨부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죠, 제가? 요 우리가 방금 작성하셨던 제 화면 보세요. 여기에 조건부 서식 수정하실 때 규칙 관리라는 기능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창을 열었을 때 이 범위에 조건부 서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잘못되었다 지우고 다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한 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문구를 달아 쓴다는 거. 자, 조건 따져볼까요? 체험 코드가 P, 시작 문자 P란 이야기고, 체험 코드가 시작 문자가 S란 이야기죠. 함수 처리한다면 P를 시작한다, S로 시작한다.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조건이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뭐 그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OR 조건을 써야 되고, OR 조건을 처리하려면 OR 함수가 필요하다. 자, 주어진 함자 범위가 요만큼 A14에서 F14 영역에 수식을 이용한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데 수식을 이용한다.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밑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식 작성해야 되니까 이꼴. 첫 번째 행에 있는 체험 코드 값을 가져오고 이 녀석의 시작 문자를 처리하려고 한다. left 이동하시고 주소 형태는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라는 주소 형태를 취하시고 기본적으로 콤마 한 개를 뽑아서 가로 닫고 추출해서 뭐하고 같으냐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P하고 같으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조건 한 개와 왼쪽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체험 코드 값을 자 참조 주소 형태는 열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형태를 취하시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콤마 추출할 글자 수는 한 개를 뽑았을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S냐고 물어본다. 이렇게.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이 OR 조건인지 판단해서 OR 조건이다. 커서 이동하실 때 마우스 조작하시고 OR 함수로 처리한다. 서식 단추 눌러서 배경색 녹색 채우기 탭에 배경색 자 녹색이 대충 여기쯤이라는 걸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무늬색에 도움을 받는다. 녹색 그리고 확인 그렇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내용과 그다음에 계산 작업, 분석 작업까지 다 끝났고 이제 파일이 두 개 남았네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기본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엑셀 기능 정리, 열기, 노란색 띠가 이렇게 저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컨텐츠 사용이란 눌러주시고 컨텐츠 사용이란 눌러주시고 자 시트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자 그러면 도대체 매크로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재 178페이지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이 제목이 매크로죠. 매크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아침에 출근해서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실 때까지 엑셀의 이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분수체 엑셀의 이런 기능을 글꼴 크기 12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 자, 방금 제가 몇 개의 명령 단수, 6개의 명령 단수 불렀거든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한 몇 분쯤 하고 퇴근하면 한 1000분쯤 하고 퇴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일련의 동작을 몇 번 거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니까 귀찮고 불편하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한 번 실행으로 이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반복된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 한 번의 클릭의 동작, 명령의 실행으로 6개의 명령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 생각을 매크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 물론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함부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명령을 조합해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명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지금 저희들 앉으신 자리 없죠? 집에 가서 이 세팅 꼭 하셔야 되고요. 교재 178페이지 보면 개발 도구 탭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집에 가서 이 세팅 하세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세팅을 딱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세팅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 자, 파일 탭에 옵션 왜 신청? 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 옵션 창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그리고 리본 메뉴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라는 이 탭은 사용자가 의도에 따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 개발 도구 탭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 세팅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명령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일단 선택을 하세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는 교재를 통해서 할 테니까. 자,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우리 입맛에 맞는 명령 만듭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 셀 서식이라고 할까요? 셀 서식. 명령의 이름. 그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아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축키라는 표현을 실제 쓰지 않고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가기 키도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키 할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뭐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냥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달아두시는 게 좋죠. 뭘 내가 만든 이유에. 근데 여기서는 저희들은 그냥 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가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셀 포인트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옮기는 것. 우리가 셀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합해야 될 명령들 과정에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혹시 옮겼다. 그냥 결과는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자, 매크로가 뭔지만 느끼시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확인해서 나갈게요. 홈 탭에 이런 명령이 6개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면서요. 궁서체 12포인트에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리고 글꼴 색 빨강. 그럼 6개의 명령이 조합이 끝났죠? 그러면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가 있던 자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 명령이 만들어 그럼 명령 실행을 어떻게 하냐? 명령 실행을 하려면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코드에 매크로 명령 클릭.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실행 단추 보이세요? 실행. 자,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때는 보통 이런 명령 단추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잘 알다시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니까 이런 단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 양식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룹의 영역에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시트상에 가져다 주시면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 포인트 역할은 아마 파워포인트나 뭐 한글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건데 물론 이제 포인트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들마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요 단추 양식 컨트롤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매크로 연결 지정하라고 창이 이렇게 바로 뜹니다. 매크로 연결 지정하라고. 그러면 셀스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왕 가시면 이 단추가 뭘 의미하는지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뭐가 실행이 되는지 의미하는지를 좀 의미 있는 문구를 달아야 되겠네요. 실제 본명은 아닙니다. 실제 본명은 여기 연결되는 명령은 뭡니까? 매크 셀스식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문구. 자, I자 모양의 클릭 포인트였습니다. 클릭.
커서가 위치하겠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필요한 문구를 입력.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메일 셀.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가에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 이렇게 바뀔 겁니다. 검정색 하니까 더 이상하네. 자, 검정색 손가락 모양의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게 아마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메일 셀을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단추 양식 컨트롤이라는 곳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손가락 모양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행이 저하고 같이 안 타서 신경 쓰지 마시고 매크로가 뭔지만 아세요. 이런 거구나. 연결할 수 있는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형입니다. 도형.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도형 삽입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삽입의 도형 이런 도형들이 하나 삽입하시면 되거든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 그리고 여기도 가는 십자방의 포인트 보이죠? 삽입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해서 작성 그런 의미를 가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방금 단추 양식 컨트롤처럼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매크로 지정 연결창에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양방향 화살표 상태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럼 커서가 이렇게 잠깐만요.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 입력 그다음 바깥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범위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 클릭. 요건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도형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아마 커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도형 선택이라고 그러고 도형 안에 있는 글자, 글꼴까지 다 같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연결 지정이 필요한데 그건 요 죄송합니다.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연결 그리고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나타나면 셀스식 그리고 확인 자, 여기서 벗어나오고 싶을 때는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무엇이나. 다음 여기도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도형에 가에다 손가락 모양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요거 매크로 명령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표시고요. 뭐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다. 매크로 뭔지 느낌 오셨죠? 자, 그런 게 매크로입니다. 그 다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도 못해 배. 시험이라면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되고요. 자, 코드의 매크로. 시험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해. 자, 해당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편집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르지 마세요. 눌렀어요. 할 수 없죠. 수정 편집 가능하세요?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받읍시다. 일단은
제가 수정 편집하려면 우리 요즘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자 코딩하는 거.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저건 수동으로 명령을 만드는 건데 어찌됐든 넘어가고요. 자,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서 해당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저는 밑에 있는 거 선택할게요. 밑에 삭제 보이세요?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크로 창을 열시면 안 보이죠? 지워졌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인 엑셀 저장 형식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호로 표시하면 엑셀 XX라고 표현했고요. 엑셀 파일이라 부르지 않고 통합 문서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 형식에 매크로 기능이 지금처럼 추가가 되어져 있다. 기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저장이 여기 되느냐? 안 됩니다. 어디에 저장하냐고요? 여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은 안 할 거고요. 파일 형식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내보내기, 파일 형식 변경, 요게 통합 문서라고 해서 엑셀, XS 지금 보이진 않는데 파일 형식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안 보입니다. 요 아이콘 외우셔야 된다. 아이콘. 요게 엑셀, XS는 기본 파일 형식의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는 매크로 엔터에 따라서 XLSM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매크로 내용이 있다면. 여기 기본 형태에다가 아이콘 형태에다가 느낌표가 이렇게 리본 메뉴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만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기본 아이콘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시험은 매크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요 형식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시험에 나오는 파일 형식은 요게 될 거니까. 그러면 혹시 요 두 아이콘을 오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수업에 집중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제 질문의 내용은 혹시 잘 이해 안 되세요?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왜? 보이세요, 이거? 지금까지 열었던 파일들 중에 오늘 요 파일, 자, 혹시 여기도 요 파일 열 건데 요 아이콘 특이죠? 시험은 요 형식의 파일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매크로가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을 여실 때는 지나가 버렸죠. 안타깝네. 한번 진행해버리면 이 파일에서 이게 경로를 하시는 거 진짜 아까 노란색 띠 나타난 거 기억나세요? 노란색 띠 모양. 아마 이 파일 열게 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교재 195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95페이지. 그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긴 한데 이게 왜 매크로 형식의 파일을 열 때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값이.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하실 때 시험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매크로 저장 형식의 파일을 열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걸 컨텐츠 사용 누르기가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컨텐츠 사용 누르라고 했는데 이게 그걸 안 눌러도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195페이지 이야기인데 자 매크로 보안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보안 센터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매크로 설정. 여기 보면 모든 매크로 제외에도 알림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노란색 띠 모양이 195페이지에 노란색 띠 모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매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으면 왜? 매크로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교재에 보면 가운데 보안 경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크로는 바이러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는 보안적인 측면이 맞죠? 응? 자, 어쨌든 요거 설정만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면 앞으로 매크로 형식의 파일을 열 때 제도 문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외부 파일 가져오기 기능을 쓰실 때도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요. 그때도 컨텐츠 사용 누르라고 했는데 만약 그것까지 나타나기 싫다. 매크로 보완해 가셔가지고 메시지 표시줄에 차단된 내용에 대한 정보 표시 안 하면 이거 옵션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안 나타냅니다. 이건 옵션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뭔지 기본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도형.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자, 저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사각형 영역에 있는 모서리 같은 문제상. 자, 물론 시험은 저 많은 도형들 중에 어디를 선택하라고는 나옵니다. 어디까지 선택하라 다 나온다고요. 다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걸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요 앞 단계까지 줍니다. 사각형에 있는 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아니면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뭐 이렇게. 요 영역을 주니까 찾는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대충 보면 또 느낌도 오는 것도 있고요. 자, 그 중에 저는 사각형 영역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 자, 잠깐만요. 이게 방금 보셨다시피 단축 컨트롤이나 도형 같은 것들은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첫 시각에 뭐라고 했냐면 개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 개체, 아니면 도형 개체, 그림 개체, 차트 개체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개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회색 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눈금선이라고 했죠. 눈금선. 이 눈금선에 이 사이즈를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추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가 알아서 맞추냐. 아니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전날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손이 떨려서 못 맞출 수 있으니까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고요.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Alt키를 누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험은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 맞추셔야 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왼쪽 Alt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색깔로 좀 바꿔놓을게요. 자, 흰색 동그라미의 역할은 뭐죠? 크기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요 포인트가 이제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바뀌었잖아요. 이때도 딱 그 회색 선 눈금선에 이렇게 딱 맞추고 싶다. 이때도 이 포인트,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에서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클릭 드립니다. 그러면 행높이나 열높이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 Alt키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텍스트 입력하실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셨다는데 우리 그냥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커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빠져나갈 때는 테두리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ES시키 엔터 ES시키 엔터 ES. 그러니까 ES키의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이걸 한번 첫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죠. 현 작업 취소라고 셀 작업할 때. ES키는 어쨌든 기능 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탈출, 기능 해제.
그래서 ESCP. 그러면 요 상태는 이제 커서가 보이지 않는 아까 도형 선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형 선택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ESCP 하면 도형 해제가 되겠죠. 도형 선택은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이미 셀을 클릭해서 해제. 뭐 이렇게. 아니면 ESCP. 여기까지. 그러면 세 가지 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럼 도형 선택. 꾸미는 뭐 서식지 작업. 자, 사항별 탭이라는 용어 아시죠? 이제 특정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도형 안에 있는 도형 선택은 그 도형 안에 있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글꼴을 꾸미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 알고 계시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도 있긴 한데 뭐 글꼴 이름, 글꼴 크기, 필요한 건 몇 가지만 할게요. 굵게. 자, 그 다음 맞춤으로 넘어가면 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세로 방향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뭐 위쪽 맞춤. 모르시는 분 없죠. 뭐정 가운데 맞추고 싶으면 가로 방향 가운데, 도형의 정 가운데 맞추고 싶으면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뭐 이렇게. 그다음 텍스트의 방향. 이것도 보여드렸죠. 자, 이 초록색 다시 눌러서 저 초록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저 값, 설정된 값이 사라지고 기본값 상태인 가로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도형 자체를 이쁘게 꾸미는 건 사항별 탭에 있는 요걸 가지고 도형에 따르는 사항별 탭을 가지고 꾸미겠죠.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도 아시잖아요.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고 이게 도형 스타일이거든요. 본인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찾아서 적용해 보시고 클릭해서. 알았어. 자, 그 다음 도형 채우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색깔로 채우겠다. 특정 색깔. 그림은 지금 준비된 그림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질감이나 그림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표면 처리할 때 이런 질감을 쓰겠다.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적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윤곽선이라는 표현, 테두리라는 표현, 선이라는 표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선, 테두리, 윤곽선. 그러면 선 색깔, 선 두께, 그 다음에 선의 종류, 대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시. 둥근 점선, 사각점선, 파선 뭐 이런 것들 이름이 다 나타날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 그 다음에 도형 효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림자 효과라고. 잘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면 맨 밑에 있는 거 하죠. 원근감 영역에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굳이 엑셀에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뭐 이미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기능들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매크로 관련 뭐 시험 준비는 예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